안녕하세요. 자,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침 6시, 그러니까 11월 20일 목요일이네요.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하면 대폭등이 이제 내일 본장 시작을 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물론 이제 대폭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투자는 좀 균형감 있게 10주 정도를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과 후에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느냐. 지금은 테슬라의 실적만큼 테슬라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너는 그러면 왜 지금 공포가 한가운데에 지금 거의 극한의 공포에 지금 한가운데에서 대폭등을 이야기를 하느냐.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 좋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균형감 있게 해보려고 한다. 오늘 말이죠. 오늘과 내일. 자, 왜 대폭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느낌이, 제가 5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제 공포의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지금 어떤 딱 시기냐. 2024년도 4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 할 때 있죠. 150달러 할 때의 그 당시의 공포 분위기와 좀 흡사해 보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150달러가 정말 깨지기 힘든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좀 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사실 138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원래 150달러가 저점일 수 있었는데 돌발 지정학적인 악재가 발생하면서 140달러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당연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150달러든 180달러든 138달러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분할로 모아갔다면은 지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150달러 때도 매수를 하고 138달러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 140달러에도 그때 하루 만에 50주 넘게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52주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 지금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한의 공포 구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는 지수가 있죠. 공포와 탐욕 지수. 이게 지금 11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자, 올해 2025년 4월 달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3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가 평생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몸 담으면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3을 보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할 만큼의 극한의 공포였거든요. 근데 과연 한 해에 시장이, 세력들이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볼 거잖아요. 물론 힙소처럼 일시적으로 10을 무너뜨리고 또 한 자릿수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분위기로는 뭐 또 3으로 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는 이 공포, 이 극한의 공포가 끝날지도 모른다. 삽시간에,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바로 상승 흐름을, 그것도 가파른, 불타기 하기도 힘들 정도의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그 공포 역시도, 이 공포가 끝날 수 있다는 공포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신호들이 어제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좀 나온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이 8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지수가 막판에 고꾸라졌지만 어제 0.3%까지 갔다가 1시간 남겨두고 다시 1.2%대로 고꾸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과 며칠 전과는 다르게 고꾸라지면은 2%대의 폭락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면은 어제 기껏 해봐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애프터장에서 제가 보니까 여전히도 지수 0.2% 빠진 상태로 제가 지금 봤어요. 하지만은 뭐 프리에서 애프터에서 지금 상황은 크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 본장 시작하고 흐름이 더 중요할 거잖아요. 자, 어쨌든 어제 마무리도 너무 실망스럽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연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하락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 역시도 하나의 조금 반등을 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 1분기 때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그 전에 계속 주가가 빠졌었죠. 이제 4월달 발표였고 뭐 한참 뭐 주가가 또 심하게 안 좋았을 테니까.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주가를 빠졌는데 실적이 실제로 나왔는데 실적이 엉망이었습니다. 더 미스가 나왔었죠. 근데 실적이 미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미스가 나온 실적의 그 EPS를 보고 난 뒤에 말이죠. 근데 저는 엔비디아 역시도 내일 이제 발표가 나는데 이미 선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그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보다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서프라이즈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큰 정말 대폭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설령 엔비디아 실적에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바로 저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오늘 10주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저는 이제 5주를 실적 발표 전에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 본장 때 5주를 추가로 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폭등의 시작이 다음 내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도 모아가는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로보택시 안전요원이 사라지는 그 정책이 결정이 나면은 저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오스틴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용자들, 잠재 이용자들. 그분들께도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전에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를 이제 운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질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나오면 이거 무조건 주가가 튀어오를 것 같은데 하는 공포 역시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1.2%의 막판에 무너지는 거 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나스닥 지수를 보고 이게 또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를 무너져 내려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401달러에서 일단은 멈춰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애프터에서 보니까 0.2% 빠져가지고 397달러 이렇게 하던데 어제 39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380달러까지 간 것에 이제 390달러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 이 역시도 완전히 심하게 고꾸라지지는 않는 테슬라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4일 연속으로 힘겹지만은 400달러 위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별 주식으로 봤었을 때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의 어떤 그 베타값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적게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속절없이 무너졌을 때 개별 주식도 속절없이 무너지지만은 이제 지수가 100이 무너졌을 때 테슬라 주가가 그보다 적게 무너지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뭔가 반등의 어떤 기미를 보여주시다. 자, 근데 물론 주가가 이제 빠졌지만은 지수가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꽤 선방을 했었던 테슬라가 아니었나. 근데 어제 특별하게 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매크로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12월 달에 연준의
어떤 이제 유동성을 푸는 양적 완화가 지금 시작된 이것이 사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방향성의 대전환이거든요. 근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번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저도 매크로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속절없이 고꾸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지금 충분히 건전한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것을 알고 코인을 먼저 움직였고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미스가 나오고 젠슨 황이 가이던스에서 엔비디아 회사 자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고 연준이 돈을 풀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11월과 12월은 강했어요. 물론 9월달하고 10월달에 조정이 없었던 분 11월달에 반영이 되지만은 12월달에 산타랠리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은 불과 1주, 2주 후에 지나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느낌이 150달러, 올해 210달러 했었을 때 그 공포의 어떤 제가 느끼는 감각의 그 수준 있잖아요.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음 주에 테슬라의 400달러, 뭐 397달러 이거를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또 순간, 와, 내가 그때 이게 현타가 옵니다. 어떤 현타가 오느냐. 야, 그때 왜 매수할 생각을 안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들을 테슬라 투자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포의 이 순간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이 대반등의 어떤 신호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는 조금은 이제는 좀 뭐 안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굳건하게 400달러 때는 지켜주질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